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 복습부터 할게. 이거 개념 테스트 줄 테니까 요거 채워 넣어야 돼. 잘 봐봐. 집합이 뭐야, 집합? 응? 집합이 뭐라 그랬지? 그냥 모임 하면 돼. 주어진 조건에 명확한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 이렇게 적으면 돼. 그리고 원소는 뭐야? 그 집합의 대상 하나하나 이렇게 적으면 돼. 괜찮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조건 뭐 요렇게 핵심 단어가 있어야 돼. 스몰 a가 집합 라지 a에 속하면 스몰 a가 집합 라지 a에 속한다 라고 하고, 이 a는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속하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다,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 예를 들어봐. 뭐 1, 2 뭐라고 하지? 2, 4, 6, 8, 10 요런 게 원소 나열법이고, 조건 제시법은 x가 원소인데 바치고 x를 설명하는 거야.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요렇게 집합이 있어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야. 1000개여도 원소가 1000개여도 셀 수 있으면 걔는 유한 집합이야. 근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 공집합은 요렇게 표현하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00개라고 셀 수 있으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하는 거고,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라서, 예를 들어서 요런 거는 지금 유한집합이 될 수 있지만 x바 x는 1, 10 이렇게 되면 얘는 무한집합인 거야.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요렇게 표현하고, A가 공집합이면 그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00개 요렇게 표현하지. 또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00개라는 건 A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000개라고 답하고, 얘는 공집합이야? 아니야. 요렇게 생긴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니까 얘의 원소의 개수는 1개. 그럼 얘는 뭐야? 0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도 1개라고 하는 거고. 자, 원소와 집합의 사이의 관계는 요렇게 표현했다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요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집합 속의 집합은 뭐다? 원소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자, A 집합이 1, 2 요렇게 있어. 집합 속의 집합 요런 거 말하는 거야. 그건 뭐라고? 원소라고. 얘는 원소라고. 알았죠?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은 B 안에 A 있다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고, X가 A의 원소라면 그러면 X라는 애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럼 그 X는 B의 당연히 원소이기도 하지. X는 B의 당연히 원소이기도 하지.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는 거지. 그리고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B는 A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 부분 집합의 성질. 모든 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요거 헷갈리지 말고, 서로 같은 집합은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 뭐 요런 거지. 그때는 요런 표현 방법도 써.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요런 표현 쓰면 이거는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돼. X가 A의 원소이면 그 X가 B의 원소이고, Y가 B의 원소이면 Y도 A의 원소이다. 이것도 지금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표현 방식이야.
이거를 외워두면은 딱 왔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하고 빨리 캐치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 진 부분 집합은 뭐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그 A는 B랑 같은 집합이 아닐 때 집합 B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할 때 그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이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 이해 안 되면 다시 체크했다가 물어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야.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n명한테 야, 나 소모임 만들 건데 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물어볼 거니까 n명한테 물어봐. 그럼 들어와 안 들어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진부분 집합은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n개 원소 중에서 K에게는 나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라고 이미 말했으니까 걔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n명 중에서 K명을 제외한 애들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자, K개가 반드시 안 들어간다고 대답했을 때도 걔를 제외하고 남은 원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자, 근데 K개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고 M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n개 중에서 들어간다고 말하네, 안 들어간다고 말하네 모두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K개의 특정 원소 중 적어도 한 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이거는 일단은 전체 부분 집합을 구해놔. 그 다음에 빼. K개 중에서 한 개만 들어가도 되고 두 개만 들어가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K개 중에서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한 집합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야? 2의 n-k 요렇게.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봐. 그리고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요건데 집합의 연산이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개념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집합이 요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야? A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집합의 원소인 거지. 그때 A 합집합 B를 구하여라 라는 말은 뭐냐면 요렇게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거 개념 프린트 줬을 때 요거 이렇게 색칠을 하세요. 합집합은 얘를 말하는 거고. 그럼 걔를 조건 제시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는 A집합의 원소이거나 X는 B집합의 원소이다. 요거 또는이어야 돼. 또는의 의미가 뭐였어? X가 A집합의 원소이기만 해도 되고 B집합의 원소이기만 해도 되고 둘 다의 원소이기도 해도 되고 라는 거니까 얘는 또는이 들어가야 얘가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 요런 교집합을 뜻하는 거거든. 그거는 공통인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A와 B 집합의 교집합은 여기를 색칠을 해줘야 되고 그때 원소는 X라는 원소는 A집합의 원소이고 동시에 X는 B집합의 원소여야 돼. 여기는 AND가 들어가야 돼. 둘 다 동시에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이니까. 자, 그래서 A집합 기준으로 본다면 A집합은 A합 B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이해하지? 그러면 그리고 또 A 교 B을 모두 다 포함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너무 당연하지? 당연한데 외워서 써.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게 안 와닿으면 살짝 여기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이렇게. 그렇다면 합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요런 모양. A, B의 관계가 요런 모양일 때 A 합집합 B는 뭐야? 이거 다 포함하는 거지. 그때 합집합은 B집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B 안에 A가 있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그때 교집합은 어디야? 그때 교집합은 여기지. 그래서 그때 교집합은 A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을 합하면 무슨 집합? A집합. A랑 A집합 합하면 당연히 A집합.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게요? 공집합. 맞아.
아, 공집합 자체가 원소가 없는데 원소가 없는 애랑 나랑 공통인 원소가 어디 있겠어. A랑 A의 교집합은 A집합. 자, 당연하지만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A랑 AB교를 합하면 뭐게요? A집합이지.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려서 답해. A 합 B, A 합 B, R랑 A랑 교집합은 뭐야? A. 벤 다이어그램 떠올려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두 집합은 서로소라고 해. 자, 교집합이 뭐일 때?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은 서로소라고 하고, 그러면 두 집합에 공통인 원소가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 요렇게 그려져. 이렇게. 아, 또는 이렇게 그려져. 무슨 됐지?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몇 개? 당연히 빵개지. 당연히 빵개지. 그치,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야. 아, 당연하지. 나 1, 2, 3을 포함하는 집합 있고 쟤는 공집합이야. 그럼 우리 둘이 공통인 원소 없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라도 다 서로소인 거야. 자, 여집합은 뭐야? 여집합. 여집합, 여사건, 뭐 여사건? 들어봤어? 확률할 때? A집합이 요렇게 있어. 그럼 A집합이 아닌 애들이 A의 여집합인 거고, 그러면 A의 여집합 하려면 이 전체 집합이라는 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은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고, 걔는 원소 조건제시법으로 하면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그 X는 A집합의 원소는 아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어디에 속한 원소들이야? 여기에 속한 원소들이지. A 차집합 B는 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뺐다는 거야. A에서 A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거기서 얘를 이렇게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남아? 얘만 남는 거지. 그래서 A 차집합 B 하면은 요 부분만 남고, 걔는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B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A에서 B 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게요? 전체 그 반전이야, 반전. 흑백 반전되는 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A집합의 여집합은 A집합. 내가 널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야? 합. 다 와. A랑 A가 아닌 거 다 와. 하면 전체 집합. A랑 A의 여집합의 공통부분, 교집합은 공집합. 침착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고 하면 안 헷갈려. 그 다음에 A 차집합 B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 몇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차교여야. 차교여라는 무슨 어떤 여자친구 이름 같지 않아? 차교여? 무슨 말이냐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거 엄청 많이 쓰이는 거거든. 근데 차집합이랑 이게 같다는 게 지금 안 와닿잖아. 근데 나 한번 증명을 해볼게. A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B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지. 이 바깥쪽. 그러면 아까 그 A랑 A의 여집합의 공통인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 있지. 이해하지? 이걸 문제 풀 때마다 잠깐만, A가 여기 있었지. 근데 B의 여집합은 저거지. 그거를 공통인 부분은 뭐야? 아, 이 부분이 공통으로 색칠되네 라고 문제 풀 때마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차집합은 교여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외워서 쓰자고. 차교여. 알았지? 차교여. 그리고 또 똑같은 방법은 뭐냐면, 똑같은 방식은 A랑 B랑 합집합을 해. 합집합에서 뭐를 빼면 될까?
합집합에서 뭐를 빼면은 요 벤 다이어그램에 이만큼만 남아. 합집합에서 B를 빼면 되지. 교집합을 빼도 되지만 합집합에서 B를 그냥 드러내도 되는 거지. 아니면 A에서 A교 B를 빼내도 돼. 이거 지금 다 같은 표현이야. 끊었다 갈까? 계속 할 수 있어? 끊었다가? 그럼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먼저 하자. 그러면 요렇게 한 세트 노 남았는데 여기까지 문제풀이는 할 수 있지. 지금 집중력 괜찮아? 여기까지 문제풀이는 할게. 어딨어? 필수 예제. 자, 집합. 생각해보니까 집합 필수 예제를 안 만든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 여기서 풀게 그냥. 자, 집합의 연산 법칙 121쪽. 자, 여기서부터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조건 제시법이 나와 있어. 그러면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는 게 훨씬 편해. 특히 이런 연산 법칙 나올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여기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 그리고 A 집합 이렇게 있고 B 집합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A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니까 뭐야? 1, 2, 3, 4, 6, 12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A는 짝수니까 이 A 집합은 2, 4, 이제 A 집합은 그 중에서 2, 4, 6, 12 이렇게 되는 거지. 2, 4, 6, 12. 그리고 B 집합은 그 중에서 3의 배수니까 3, 6, 12만 들어가. 3, 6, 12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를 먼저 채우게? 여기 교집합을 먼저 채우면 인생이 쉬워. 자, 얘와 얘의 교집합은 뭘까요? 6이랑 12를 먼저 여기다 채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걔를 제외하면은 얘는 2, 4 남지. 여기 2, 4를 여기다가 채우고 얘는 3을 채우고, 그럼 뭐 남아? 지금 1 남지. 1 요렇게. 그리고 다시 검토해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다 됐네. 지금 됐어?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의 여집합은 여기지. 여기. 여기랑 A는 어디야? A는 요거지. 그거의 교집합의 원소는 뭐게요? 뭐야? 2랑 4지. 2랑 4. 맞아. A는 여기 있잖아. 그치? 헷갈려? A는 요거지. A는 요거랑 B의 여집합은 요거지. 그거의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이니까 2, 4지. 2, 4. 이해했어? 그래서 자, 얘는 2, 4 요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야. A의 여집합 좀 유치하지만 요렇게 할게. 요게 A의 여집합 맞지? A의 여집합이랑 B집합은 요거야. 요렇게. 그걸 뭐라 하래? 합하래. 야, 다 모여. 이러니까 2, 4 빼고 다 모이는 거지. 2, 4 빼면은 1, 3, 6, 12 요렇게 들어가는지. 맞아? 그리고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래. A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요만큼만 지금 보는 거야. 집중해서 요만큼에서 B의 여집합을 드러내면 얘가 드러나는 거야. 얘를 빼는 거야. 2, 4를 빼는 거야. A에서 B의 여집합 얘를 빼니까 62가 남는 거지. 62. 그 다음에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빼. 전체 여기에서 A의 여집합 요거를 빼낸다는 거지. 그럼 뭐만 남아? A만 남지. 그래서 2, 4, 6, 12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렇게까지만 보고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볼게. A 집합, B 집합,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 여기 그래프. 자, 일단 뭐 먼저 해? 교집합의 원소가 7이 들어간다. 그럼 7을 먼저 여기다 넣어. 그리고
요거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요거를 합집해. 이거의 반전이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 뭐가 들어간대? 2, 4, 6이 들어간대. 그러면 지금 7 지금 써놓고 2, 4, 6 지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교여네 교여? 교여는 차로 바꾸면은 편했잖아. 그래서 얘를 B 차집합 A로 바꾸자. 그러면 B에서 A를 뺐어. 그럼 뭐야?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 걔가 누구래? 3이랑 5래.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서 3, 5도 들어갔어. 그러면 안 들어간 1, 8, 9는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됐지? 그래서 A 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답은 1, 7, 8, 9가 되겠네.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더니 5가 남았대. A가 살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B의 원소를 뺐어. 그랬더니 여전히 5가 남았대. 그러면 5가 살아남았다는 건 2, 3이랑 얘는 B에 속한 원소이기 때문에 다 빠졌다는 뜻이지. 이해해? 그러면 B는 지금 몰라인데 얘가 그러면 4인가 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A에서 B를 뺐더니 5가 살아남았다는 건 얘네가 다 B의 원소라는 건데 근데 B의 원소 중에 하나가 4야. 그럼 얘가 4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가 4가 되면 A제곱은 3이니까 A는 3 또는 마3이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A 집합은 뭐가 돼? 2, 3, 5 하고 4 이렇게 되고 그럼 B 집합은 뭐가 돼? A에다가 3 넣으면 4랑 3 빼기 1이니까 2 6에서 3 빼면 3 그러면은 됐어? 여기서 2, 3, 4 2, 3, 4 이거 다 빠지니까 5가 남는 거 맞지? 그래서 A 값은 이제 3인데 A가 마3이면 안 되냐? 해보면 A가 마3이라고 한번 해보면 B 집합이 여기다가 마3을 넣어버리면 얘는 음수가 돼버려. 그래서 얘가 빠질 수가 없지. 그래서 A는 마3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훨씬 편해. 그러면 교집합이 B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오케이. 맞는 말이야. 합집합이 B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아니지. 합집합은 A집합이지. 여기 그려놓으면 이거 보고 하면 편해. A에서 B 빼면 뭐야? A가 살고 있는데 요거 B를 빼. 그래도 여전히 여기 원소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항상 공집합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게 사실 드모르간 하면 훨씬 편한데 아직은 요걸 할게. A의 여집합 있지. 요거 A의 여집합 그리고 B 여기 있지. 그거를 합하면 전체냐? 아니야. 얘 포함 안 했잖아. 여기 원소가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어쩌려고. 그 전체라고 할 수 없어. 항상.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주면 편한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 생각을 해봐. 여기 전체 집합 이렇게 막아놓자. 일단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지금 오케이 인정? 괜찮지? 근데 A의 여집합은 지금 요게 A의 여집합이야. 이게 A의 여집합인데 B의 여집합은 뭐야? 이만큼이 B의 여집합이잖아. B의 여집합이 더 커? A의 여집합이 더 커? B의 여집합의 범위가 더 크지. 그래서 이것도 요거랑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그냥 외워주자. 이걸 크로스해서 이렇게 여집합 붙이면 이것도 같은 표현 방식이라는 거. 그러면 얘 맞는 거야? 아니야, 틀린 거야. 어떻게 해야 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야 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자 X는 자연수래. 그러면은 이 전체 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근데 A의 원소 이렇게 B의 원소 이렇게 있고 어쩌고저쩌고. 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일단 X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A랑 X랑 교집합이 X라는 건 X가 A의 부분집합이야? A가 X의 부분집합이야? 아니면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뭐야 무슨 말이야? 얘가 맞아요. 아까 했잖아.
교집합이 x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외워야 빨리빨리 캐치하지. 이 말은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이야.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교여 보이네. 교여는 뭐라고? 차라고. 그치? 그러면 얘를 A 차집합 B로 바꾸자. 그래야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거랑 X랑 합해서 X래. 잠깐만. 어떤 집합 H가 있어. H랑 X 집합을 아니야. A 집합이랑 B 집합이랑 합해서 A 집합이래. 그 말은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란 말이야? 오, 합해서 A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얘도 해석해봐.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야? x가 a 마이너스 b가 x에서 그렇지. 합한 거가 항상 큰 거야. 그럼 X 안에 A 차집합 B 있다 이런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한 큐에 하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 괜찮아? 자. 요 표현 방식과 요 표현 방식을 내가 이렇게 한 큐에 깔끔하게 정리했어. 그럼 이제 주인공 X를 읽어봐. 이 주인공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A 차집합 B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이 부분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32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A 차집합 B A 차집합 B 해놓을까?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뺀 거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1, 2, 3을 모두 포함한대. 그러면 여거 중에서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 2, 3은 모두 포함하니까 얘네들한테만 물어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개의 집합이 만들어져. 요 X집합은. 괜찮아? 잘 이해가 안 가? 됐어?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집합 교환법칙, 분배법칙 이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끊어갈게.